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는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돈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한 번쯤 해보신 고민일 거예요.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혈당은 높은 상태로 계속 반복되고, 약을 제때 챙겨 먹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 있는 날도 있고, 가끔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답답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노년기 환자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느냐고, 왜 비슷하게 먹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수치가 갑자기 튀느냐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외래 진료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고 약을 조절하고 다음 예약을 잡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들, 그러니까 혈당을 좌우하는 생활 패턴과 몸의 반응 변화를 자세히 다뤄드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당뇨는 평생 약으로만 버텨야 하는 병이라고 오해한 채로 집에 돌아가세요. 하지만 저는 수년 동안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혈당 패턴을 꾸준히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의 이름이나 용량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우리 몸의 기본 리듬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잠들고 어떤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고 어떤 방식으로 첫 끼를 먹고 식사 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지, 하루 동안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얽혀 혈당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은 병원에서 자세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곤 합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60대 후반에 아주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늘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공복 혈당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식사량을 보면 분명 과식이 아니었고 간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본인은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죠. 그런데 생활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니 문제는 먹는 양이 아니라 하루 리듬 전체였습니다. 잠이 자주 끊기고 아침을 급하게 넘기거나 불규칙하게 드셔서 몸이 안정적인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 리듬을 조금씩 정리하고 아침 패턴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자 놀랍게도 약을 늘리지 않아도 혈당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본인도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단 팁이나 손쉬운 비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조절 능력을 다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기반, 즉 당뇨 관리의 뿌리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앞으로 약 30분 동안 병원에서는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눌려 불안해지는 당뇨 관리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원리로 반응하고 어떤 환경에서 안정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양도 많지 않게 먹는데 왜 아침 혈당이 늘 높게 나올까요? 어떤 분은 밤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이 되면 숫자가 튀어올라 걱정이 앞선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전날 식단을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공복 혈당이 예측할 수 없이 변동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전날 저녁 메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밤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활발한 조절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결과가 아침 혈당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 인슐린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는데, 특히 노년기의 경우 성장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조금 더 많이 내보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바로 이 현상이 아침 혈당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홀로 서 있는 숫자가 아니라 밤사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루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먼저 넣어주느냐에 따라 혈당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늘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국물에 마른 밥이나 빵 한 조각과 잼을 드시곤 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위가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택하신 것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음식은 소화가 빠르고 흡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예열된 상태의 아침 혈당을 한 번 더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점심과 저녁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져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요동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섬유소가 충분히 포함된 식사를 드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섬유소는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하루 전체 혈당 변동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아침 식단을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만 조정했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한 달 사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내려갔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었고 운동량을 갑자기 크게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에 들어가는 첫 신호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꿔주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하루 전체 대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공복 이후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혈당 리듬을 만드는데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 간이 준비해 두었던 포도당이 혈액 속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흡수가 빠른 음식이 들어가면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며 피로감과 허기까지 유발합니다. 반면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들어가면 간과 근육이 부드럽게 포도당을 배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한 가지를 강조드립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는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아침을 거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복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간이 더 많은 포도당을 내보내기 때문에 혈당이 아침 내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곤 합니다. 제대로 구성된 아침 한 끼가 오히려 몸을 다시 안정된 궤도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아침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루 혈당을 설계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음식이 먼저 들어오느냐, 어떤 속도로 흡수되느냐, 몸이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세 가지가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하게 당신의 하루 혈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식단과 함께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하게 넘기는 끼니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입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이유로 대충 드시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루 혈당을 흔드는 가장 큰 변곡점이 바로 이 첫 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점심 이후의 혈당 패턴, 심지어 저녁 혈당까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년기 환자분 중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녁도 가볍게 드시고 간식도 거의 없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은 늘 높게 나오고 식후에는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바람에 약을 계속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아침 식사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흰빵과 우유 한 잔 정도로 해결하시는 날이 많았죠. 자신은 부담되지 않고 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이런 음식들은 소화 속도가 빠르고 흡수가 금방 이루어져 이미 높아져 있는 아침 혈당을 한 번 더 급하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몸은 그 반등을 잡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요구하게 되고 점심과 저녁에도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섬유소가 충분히 들어간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의 반응은 신기할 만큼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랜 기간 혈당 변동이 심해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식재료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빵 대신 천천히 흡수되는 통곡물 한 조각을 선택하고 그 옆에 달걀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되는 음식을 더해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만 바꿨는데도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르고 하루 전체 혈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놀라워하신 것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혈당이 튀지 않으니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해지고 불안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까요? 잠에서 깨어난 몸은 이미 하루의 에너지를 준비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어느 정도 혈액 속으로 내보낸 상태입니다. 마치 이미 예열된 불판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 불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이 먼저 들어오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단백질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몸은 부드럽게 하루의 첫 신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혈당은 출렁이지 않고 차분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지 아침만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점심과 저녁의 혈당 반응을 결정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지만 아침에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점심 식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된 혈당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급하게 해결하거나 건너뛴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에서 혈당이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는 아침이 하루 혈당 리듬을 조율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것이 건강하다는 오래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아침은 몸에 첫 지시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고르게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 종일 혈당이 흔들려 피로와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침이 바뀌면 혈당도 바뀝니다. 이것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겪어온 변화였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아침 식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이 혈당 안정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대충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고, 어떤 분은 흰죽이나 빵처럼 부담 없이 들어가는 음식으로 서둘러 챙기곤 하시죠. 그런데 이 첫 끼가 하루 혈당을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침 식사가 단순히 한 끼의 개념을 넘어 몸의 대사 리듬 전체를 조율하는 신호라는 점을 그동안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저녁을 소량으로 조절하고 간식을 거의 드시지 않는데도 아침 혈당은 늘 높게 나왔습니다. 아침 식단을 여쭤보니 따뜻한 흰죽 한 그릇 혹은 잼을 바른 빵 한 조각 정도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위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음식들은 소화 속도가 빠르고 포도당 흡수가 금방 일어나 이미 민감해져 있는 아침 혈당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점심과 저녁까지 혈당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아침 식사를 조금만 다르게 설계했을 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하게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고, 거친 섬유소가 장에서 얇은 보호막 역할을 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변화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같은 분이 통곡물 소량과 달걀 요리, 그리고 씹히는 채소를 아침에 함께 드신 날은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갔고, 이후 하루 전체 혈당이 눈에 보이게 안정되었습니다. 약이나 운동량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은 간이 밤새 준비해둔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어떤 음식이 들어가느냐가 향후 몇 시간의 혈당 흐름을 좌우합니다. 흡수가 빠른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한 번에 많은 포도당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반대로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간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포도당을 배분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하루가 전체적으로 차분해집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복잡한 조리법이나 특별한 식재료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는 몸에 보내는 첫 신호입니다. 처음 들어간 음식이 단단하면 하루가 단단하게 이어지고, 처음 신호가 흔들리면 하루가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시작한 환자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덜 피곤하고 갑작스러운 허기가 줄었다고요. 이는 혈당이 출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아침 식사를 구성할 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대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뒤에 이어지는 단추도 접히지 않고 잘 맞듯이 아침 한 끼의 리듬이 점심과 저녁의 혈당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가장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침 식사를 구성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임상에서 확인된 실질적 원칙들을 하나씩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오래 진료하다 보면 식사와 운동, 약 조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혈당 패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요인은 모두 안정돼 있는데도 수치가 갑자기 오르거나 며칠 동안 이유 없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최근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많지 않았는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을 놓지 못한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환자분 한 분이 잊히지 않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식사도 규칙적이고 약도 잘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 혈당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수치에 큰 변화가 없고 감염이나 염증도 없어서 처음엔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 이야기를 말씀하시다가 최근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새벽이면 뒤척이다 일어나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의 혈당 변동이 식사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긴장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각성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뿐 아니라 간에 포도당을 더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몸이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여파가 길게 이어져 하루 종일 혈당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특징은 마음이 긴장된 날은 식단이 아무리 좋아도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데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남편분의 병간호를 맡으며 몇 달 동안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기록을 보면 정말 교과서처럼 잘 지키고 계셨는데도 수치는 조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치료 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는 먼저 마음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호흡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낮에 잠시라도 걷거나 햇빛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요청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단은 그대로였고 약도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긴장이 풀리자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결국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얼마나 잔잔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원인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흔들어 놓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마음의 작은 파동도 호르몬 변화로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와 식후 움직임, 수면 리듬,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4가지 큰 기둥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원리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올리는 건 음식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식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고 환자분들도 그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습관들이 오히려 혈당 리듬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단을 아주 모범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하던 중 이분의 하루 리듬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을 9시쯤 드시면 점심은 오후 2시에, 저녁은 8시쯤 드시는 식으로 식사 간격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본인은 식사량에만 신경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 들쭉날쭉한 시간 간격이 몸의 리듬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씩 고정해 나가자 별다른 약 조절 없이도 혈당 변동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소 과일을 좋아하셨는데 간식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한꺼번에 과일을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당장은 맛있고 속도 편했지만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과당이 혈당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과일을 식사와 함께 적은 양으로 나누어 드시도록 바꾸자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녁 시간 역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위가 편해지라고 늦은 밤에 가볍게 무엇인가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섭취는 밤사이 혈당 리듬을 무너뜨리고 다음날 아침 혈당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밤늦게 들어오는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새벽 혈당에 바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은 늦은 간식만 중단해도 아침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식사 내용은 그대로였음에도 리듬만 바로잡아도 이렇게 변화가 선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수분 섭취 방식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몸을 급격히 깨워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식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 환자분들 가운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어지러움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의외의 순간들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는지, 공복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지,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저녁과 간식의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물을 어떤 방식으로 마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리듬으로 묶여 몸의 반응을 만듭니다. 식단과 약 조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때로는 거창한 변화보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기본 리듬을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아침 식단 예시들을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식사를 설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안정시키는 원리와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원리를 실제 식사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가장 많이 함께 작업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침 식단 설계입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 있는 익숙한 음식들을 조합하는 방식만 조금 달라져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해 볼 수 있는 3가지 아침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은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종종 부드럽고 은은한 구성부터 시작하도록 권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죽을 기본으로 삼되 단순히 곡물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잘게 썬 채소를 함께 끓여 섬유소를 충분히 더해줍니다. 달걀 1개를 풀어넣어 단백질을 더해주면 식후 혈당이 훨씬 잔잔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약간의 과일을 곁들이되 양은 많지 않게
입맛을 깨우는 정도로만 더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이런 구성은 소화가 편하면서도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성입니다.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이나 담백한 생선 한 조각, 그리고 씹히는 식감이 있는 채소를 함께 배치합니다. 여기에 통곡물이나 잡곡밥 소량을 곁들이면 몸이 처음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급하게 솟구치지 않고 점심까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단을 일주일간 실천한 환자분들은 오전 중 갑작스러운 허기나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세 번째 식단은 무언가를 오래 씹기 어렵거나 아침 식사가 잘 넘어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이 경우 저는 너무 묽거나 흡수가 빠른 음식은 피하고 대신 부드럽지만 천천히 소화되는 재료들을 조합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으깬 고구마에 적당한 양의 요거트나 두유를 곁들이고 위에 소량의 견과류를 뿌려 천천히 소화되는 지방과 섬유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과일도 단단한 종류보다는 한두 조각 정도만 넣어 자극 없이 포도당이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부담 없이 드시면서도 혈당이 한 번에 오르지 않는 식단입니다. 이 세 가지 식단은 각각의 몸 상태와 아침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예시일 뿐이지만 어떤 방식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받는 신호를 차분하게 만들고 급격한 혈당 변화 없이 하루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식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혈당과 몸의 리듬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몸에서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늘 강조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혈당이 좋아지고 있다는 변화는 대부분 숫자보다 몸의 느낌이 먼저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혈당계의 숫자만 보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판단하려 하지만 사실 몸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작은 변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혈당 관리가 더 이상 두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한 여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식후 졸림이 줄고 하루가 덜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눈이 무겁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는데 아침 식단과 식후 움직임을 바꾼 뒤에는 그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식후 졸림이 줄었다는 것은 혈당이 급하게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출렁임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몸이 훨씬 편안한 곡선을 그리며 혈당을 다루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이전보다 덜 배고파졌다는 점을 먼저 느끼셨습니다. 평소에는 오전 중에 허기가 크게 찾아오거나 늦은 오후가 되면 갑자기 단 것이 당기곤 했는데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허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 역시 혈당이 한 번에 오르내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당의 출렁임이 심할수록 몸이 쉽게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가 예전보다 빨리 아문다는 것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상처 회복은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그동안 작은 상처도 회복이 매우 느렸는데 생활 리듬을 정돈한 뒤에는 이전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서 자신도 놀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잠을 자면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개운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 묵직한 느낌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 변화는 혈당 자체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을 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렇듯 혈당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들은 대부분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식후 졸림이 줄고 갑작스러운 허기가 사라지고 아침에 피로가 덜하고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하루의 흐름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것. 이런 신호들은 몸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숫자가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더 오래 유지하고 스스로의 관리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수면의 리듬, 아침 식사의 의미, 식후의 짧은 움직임, 마음의 긴장, 그리고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까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바탕으로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 능력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거창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단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운동량을 크게 늘려야 할 것 같고 약을 조절할 때마다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늘 작은 부분에서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식후 잠깐이라도 움직여주는 것, 늦은 밤에 간식을 줄이는 것, 잠들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모이면 혈당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몸의 리듬의 첫 신호가 되고 그 신호가 다음 변화를 불러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하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지만 몸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당이라는 숫자에 휘둘리다 보면 마음이 쉽게 위축되지만 오늘 알려드린 원리들을 알고 나면 몸이 어떤 이유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는 곧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조심하고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몸과 생활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하나만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앞으로의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